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모건 행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합니다.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데요.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던 지난달 17일 안동의 한 술집. 손님 10여 명이 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2시간가량 술을 마시던 이들이 계산할 때가 되자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손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애들이 노출도 심한 데다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고 진짜 경찰들이 그걸 보고 얘들이 어디 학생같이 보이냐, 얘들은 아가씨같이 보이는 건 맞다 하면서. 업주는 학생들이 마신 술값 22만 6천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그 전자에는 얘들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었어요. 미성년자가 아니었었어요. 26살 돼 있었고 21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이고, 억울한 일이네요. 네, 네, 20살 맞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네. 19살 미성년자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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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네. 모르고 네. 술을 팔았는데 예. 졸지에 영업정지 2달 그렇네요. 예. 걸렸는데 행정사님 과거 공무원 생활 하실 때 네. 어디에서 하셨죠? 주로? 서울시 구청에서 구청에서요? 했었어요. 예, 예. 이렇게 단속도 막 해보셨나요? 직접 다녔죠. 단속도 오. 하고 또 개장 때니까 또 결제도 하고. 결제도 하셨고. 예, 많이 업무를 많이 처리해봤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알아서 네. 내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네, 그렇지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모르고 맞아요. 했다가 예, 예. 미성년자가 네. 이제 술을 먹은 걸로 된 경우 어떤 경우가 많나요, 보통?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 그 외식업 중앙회에서 연 한 8천 건 정도가 이렇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요, 그렇죠. 전국적 8천 건. 그런데 그 청소년 주류 제공 중에 셀프 신고가 한 80%, 78%. 그러니까 거의가 이제 셀프 신고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셀프 신고와 다른 거는 이제 경쟁업소 또는 이제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하다가 튀어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인데 거의 뭐 셀프 신고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죠. 술 안주 다 팔고 먹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신고하는 거니까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술을 옛날에 대학생 때 먹다 보면은 먹으러 이제 술집을 가면 네. 민증 검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하다가 예, 이제 맞아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예, 그냥 얼굴 예. 보고 누가 그렇죠. 하겠어요. 예. 만약에 해주면 고맙죠. 예, 예. 철저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네. 해도 미성년자를 못 걸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예.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억울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의는 거의 없고 과실로 법적으로 과실로 미성년자 술 제공을 했어요. 근데 형사처벌적으로 보면 뭐 법정형은 징역 네. 2년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맞습니다. 예. 이제 벌금 정도 나올 겁니다. 벌금 예, 나올 예, 거고. 근데 저 중요한 건 행정처분, 영업정지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뭐 위반 과실이나 고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일 경우는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그리고 대상은 이제 만 19세 미만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4년 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네, 맞아요. 2023년 기준으로 2004년까지는 괜찮고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네, 맞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걸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네. 우리 업장에서 술 먹으면 그냥 미성년자 네, 네. 한 잔만 팔아도 맞습니다. 예. 한 방울만 마셔도 그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뭐 아. 보통은 이제 와서 뭐 콜라 사이다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먹다 남은 거를 아니 먹다 걸리는 안 경우. 마셨다면 되잖아요. 음주운전 우리도 음주운전 했는데 와서 음주 측정 하나요? 근데 경찰이 단속을 하면 네.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셀프 신고가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먹었다. 그렇게 자진 반납하는 거, 자진 그냥 뭐 실토하는 거죠. 그 진짜 어린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도 힘들은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없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거든요.
마신 사람들. 마신 청소년을 처벌을 하고 벌금형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먹고 신고한다고 이제 막 공갈 협박을 하면 공갈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두 가지도 청소년의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 처벌이 안 되고 엄한 사람들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거를 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불쌍해요. 네, 맞습니다. 호구에 호구. 맞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예, 맞아요. 아니, 이것도 술을 먹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맞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먹지 말라고, 자기한테 미성년자니까 먹지 말라고 네. 다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행위자 처벌이 안 되는 게 이 사업자 중심의 관어사업 소위 관어사업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업자 처벌 위주고 행위자는 별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참 억울한 일이 잘못된 아닐 수가 없는데, 아니,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이 법이 좀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죠. 황당해. 너무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엉망으로 그냥 뭐 자로 막 이게 제듯이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영업정지 2달? 이거는 딱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한 달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 뭐 한 2달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이 수장사를 해보면 2달 영업정지? 이거는 거의 사업적으로 접어라 이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임대료나 그다음에 직원의 그러니까. 계속 고용 문제 그리고 단골 손님이 끊어지는 문제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는 식자재를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벌금을 내게 되면 또 전과자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아예 그냥 허가 취소시키고 폐업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다른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 번 걸렸고 몰랐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또 접고 새로 하기는 좀 부담이 크고 네네. 어쨌든 최대한 뭐 돈으로 떼고 싶잖아요,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이게 키는 행정처분이나 이건 원래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이 주고 고발 조항에 뒤에 있어서 벌칙 조항이 있어서 뒤에 이제 후단에 있는 게 부인데 실무에서는 행정처분의 결과가 사법처리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종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이 나오면 땡큐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가 나오면 이 행정처분이 2분의 1 감경되고 감경과 함께 또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위반 행위는 과징금 대체처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감경처분에다가 과징금 대체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건은 최소한도 기소유예까지 받아줘야 된다. 벌금형부터 이제 받아주면 그거는 행정처분 양정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가 변호사님들이 매일 하시는 일이지만 그 수사 단계에서 대응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 그게 키입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이것도 수사 절차에서 네, 맞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불송치를 하거든요. 경찰이 뭐 예, 혐의가 그렇죠. 없다 예, 치면은 맞아요. 예. 불송치 뭐 그거는 혐의가 없으니까 끝났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경우 불송치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혐의가 뭐 없거나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혐의가 있음이 인정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된다. 예,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뭐 꼭 이런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결국은 내가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 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이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CCTV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분증 검사하는 거를 뭐 찍었거나 아니면 교육 직원들한테 미성년자임을 이제 본인 손님들한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꼭 검사를 해라 이런 교육을 했거나 아니면 업장 여기저기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 붙여놓거나 예, 그렇죠. 예. 어떤 많은 노력을 이런 하죠. 노력을 했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네. 내가 좀 영세하다. 네.
영세하고 힘들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족관계, 네, 그러면 건강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얘기죠. 네, 이런 것들 하고, 네, 또 검사가 검사님한테 일단 최대한 읍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읍소를 해야 돼야, 그래야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는 그냥 혐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혐의가 없는데 기소유예를 하는 건 아니죠. 혐의가 그렇죠. 없으면 그냥 예,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게 나오는데,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죄인데 봐준다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양형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 법률에는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일 경우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근데 누가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분이라는 게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감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에 감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치입법으로 조례에 만약에 감경 규정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규모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여부, 그로 인해서 있게 되는 사익의 침해, 이런 부분을 좀 어떤 표를 만들어서 자치법규로 의원님들이 뭐 조례를 만든다. 그렇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2분의 1까지.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풀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은 그런 수사에 대응하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변호사 의견서를 좀 잘 작성을 해서 내서 그 사법 처리, 수사 처리가 결과가 좋게 됐으면 좋겠다. 행정청은 결국은 법은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러니 결국은 이건 해결 방안은 안 되고, 지금 변호사님 쪽과 자치단체 의원님들,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